오늘도 시장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더 키워가는 모양새였는데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하고, 다만 나스닥 선물은 지금 조금 빠지고 있고, 또 내일은 옵션 만기일 이어서 변동성은 걱정이 됩니다. 견해는 또 어제랑 똑같아요.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일단은 2024년 7월 고점 2,896포인트를 돌파해서 이제 2,900포인트대를 돌파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 미국 시장은 미국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제 경제 상황은 좋다. 그리고 소기업 낙관 지수가 올 들어서 첫 상승 전환했다라는 것이 결국에 지수 상승의 모멘텀이 됐어요.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같이 받았으면서 결국에는 경기 부양과 정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 기관, 선호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죠. 이런 시점에서도 계속 누차 강조드리는 부분이 지수는 상승했지만 내 종목은 하락하는 그러한 차별화를 굉장히 심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외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를 운전대를 잡은 주체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선호하는 섹터의 대장주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여전히 오늘도 또 부각된 부분이 정책에 대한 섹터에서 그동안 어제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숨고르기가 나왔던 섹터들이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주들도 여전히 매력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지금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유동성 장세.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지수 하락 조정을 굉장히 속단하기는 이른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제 조심하게 돌다리를 두드려가서 건너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의 변화를 조금 읽을 수가 있었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코스피 현물을 계속 매수를 하다가 결국에는 오늘 장 막판에 지금 현물 매수하면서 1,500억 이상으로 마감했거든요. 결국에 이건 뭐냐면 지금 선물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장 막판까지 매수세를 유입되면서 장중에 선물에서는 3,600억 가까이 매수했다가 지금 현재 1,000억으로 줄였죠. 2,000억 이상을 매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을 일단 매수했고 현물 매도했는데, 결국에 이걸 보면은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를 보시더라도 일단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인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우리는 여기 지난 7월 고점 2,896 돌파를 기대하자. 일단 오늘 돌파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보더라도 유동성 유입은 굉장히 좋지만 이격 과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격을 조율하는 그런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본다면,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기술주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을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급등 후에 이틀 숨고르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은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또 두 번째로 보면 국채 가격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약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지수 조정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보면 트럼프가 원화 강세를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1,350원까지 왔다가 오늘 시점에서는 1,370원대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시장 부분에서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지만, 반대로 이격 조율 과정을 위한 숨고르기, 특히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 영향이 금요일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보면
한국의 크레딧 디폴트 수합을 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하락이 굉장히 좀 점진적이에요. 그러면서 중국 역시도 오늘은 보합권이지만 한국의 크레딧 디폴트 수합을 보면 지난 4월 7일 자, 지금 51.76까지 갔던 게 지금 현재는 28포인트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위험 요인은 감소하고 있고 기대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자금이 이탈된 것들이 결국에 국내 시장으로의 유입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는 청약권으로 나갔던 게 다시 1조 2,900억 유입되면서 60조 원에 다다르고 있고, 특히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71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3년 내 최고 자금 유입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마켓머니 펀드에서는 약 9천억 가까이 감소했지만 최근 3일 동안 유입된 게 약 1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런 것을 보면 유동성은 굉장히 좋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조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들도 같이 나온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열고를 외치는 것 당연히 한 달 뒤를 본다면 열고가 맞을 수 있겠지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을 본다면 시장에서는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감안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철저하게 소외를 당할 거냐 아니면 시장의 지수 상승률,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초과하는 공격적인 수익을 얻을 거냐, 이 방법은 결국에 정책에 순환되는 섹터들, 이런 것들과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섹터들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단순하게 낙폭과대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급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 섹터들도 그제 강세를 보였다가 어제 오늘 조정은 보였지만 여전히 메리트는 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 지역화폐 역시도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또 정책이 나오면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가는 주식들 따라잡고 단기 차익 먹고 나오는 것도 좋지만 조정 시점에서 이슈와 부합될 때 큰 시세를 얻는 그러한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주식도 좋지만 여전히 누차 말씀드리지만 숨고르기, 쉬어가는 섹터들,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잘 봐야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수반되진 않지만 결국에 실적이 호전되는 섹터들은 집중적으로 분할 매수, 조정 시 분할 매수 대응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말씀 주셨습니다. 실적이 차트에 수렴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섹터들,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쉬어가는 섹터 안에서 또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징 섹터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어디가 돋보였을까요? 자, 오늘은 새벽에 제일 많이 기사가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입법을 시동한다. 한국판 서클이 나올까라는 그런 건데, 결국에 어제도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움직였거든요. 그제. 근데 어제 상황에서 쉬었어요. 한국 정보 인증이라든가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 이슈를 해서 급등했다가 어제 쉬어갔고, 그 다음에 KCT 역시도 어제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서울 옥션 같은 경우도 어제 조정을 받았고, 카카오페이 역시도 어제 오늘 강세를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면 조정을 받더라도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슈가 되면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멘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과 관련 섹터는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면 한국 정보 인증이라든가 서울 옥션이다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자, 조정은 받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책 관련들도 또 잘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오늘 새벽에 마감한 것들이 태양광 섹터들이 급등 나오는 상위 종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눈에 띄는 기사는 일본과 중국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은 한국이 최고다. 그러면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태양광 패널 관련된 기술이에요. 미국 시장도 태양광이 급등했고 또 한국에서도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결국에 태양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태양광을 말씀드렸을 때 트럼프가 보조금 폐지로 인해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나 급락했지만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원전이 상업 생산하는 데까지 10년의 텀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그 틈새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도 태양광이 강세를 보였고 페로브스카이트 관련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보면 하나솔루션은 급락했지만 말씀드렸던 게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못 가더라도 4만 원, 4만 1,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상황에서도 38,500원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고점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과 함께하는 게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같은 맥락으로 움직였고 또 대명에너지는 이제 고가를 뚫었고 그다음에 S에너지 역시도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주들은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순환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은 태양광이 움직였지만 풍력 관련 기사가 나왔을 때는 풍력주들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볼 거는 오늘 계속 이번 주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한다는 것이 로보택시 출시와 맞물려서 기업들이 기사를 내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P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납품을 한데 이게 퀄컴보다 기술이 앞섰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도 PS 일렉이 그 이후로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전환사채 가격이 3,390원이었기 때문에 전환사채로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그다음에 라이콤 역시도 같은 맥락이에요. 테슬라의 부품 공급 때문에 움직였고 그다음에 YJ 링크 역시도 테슬라 부품 공급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테슬라 자율주행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SOS 랩 같은 경우도 자 이것도 낙폭이 큰 데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있는 것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틀 전부터 지속적으로 순매수한 다음에 이슈가 부각됐을 때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특징 섹터들 살펴봤는데요. 내일의 관전 포인트 통해서 또 섹터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볼까요? 내일은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럼 지수가 흔들린다면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바이오 관련 행사들이 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은 유럽 혈액학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문 발표하는 기업들이 부각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일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국정기획위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정부 정책 관련주 지역화폐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다시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TSMC 5월 실적 발표 때문에 반도체가 이슈가 됐어요. 근데 내일은 AMD에서 어드밴싱 AI 2025 행사를 해요. 그럼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가속기 이런 쪽 움직이기 때문에 내일 인공지능 섹터들도 또 오늘 미리 대장주들 움직였지만 내일 또 한번 이슈가 될지 봐야 될 거고
가트너에서 시큐리티 서밋 2025 행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뭐 예스24 해킹이라든가 SK텔레콤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인공지능이 가면 보안도 같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일 보안 섹터들도 같이 이슈가 될 수 있는지 지켜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관전 포인트 챙겨봤습니다. 그렇다면 목요일의 시초가 공략주는 어딜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화폐 이런 쪽들이 내일 시점에서 좋을 수 있는데, 저는 반대로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주들은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 편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건 AMD 어드밴싱 인공지능 2025 행사권 때문에 유리기판이 또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필옵틱스를 한번 말씀 드렸는데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나름대로 좋은 모습은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일을 한번 기대할 수 있고 또 유리기판은 앞으로도 낙폭과되기 때문에 부각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6,600원 오늘 저가에서 내일 동시효과까지 분할 매수하고 손절은 35,000원을 보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45,000원, 46,000원 돌파했을 때는 53,000 직전 고점까지 한번 볼 거기 때문에 1차 목표 45,000원 기대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필옵틱스 유리기판주 받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이탈됐을 때 이 흐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냐쌤의 종목 AS 해볼 텐데 리드코프 봐주세요. 소소뱅크 제4인터넷으로 강조 주셨던 종목인데요. 오늘 시세가 놀라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리드코프는 전략 업데이트 어떻게 해볼까요? 리드코프는 우리가 일단 목표 주가는 6,500원 달성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큰 부분 이제 소소뱅크 컨소시엄을 누가 될 건지 발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은 그런 국면이면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주가는 밀린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5,7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노려보자. 그리고 이제 바닥권은 확인시켜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컨소시엄 발표됐을 때 우리가 볼 건 6,700원 돌파하는 것도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드코프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5,700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전략 업데이트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다날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다냐쌤 내일 나오시잖아요. 내일 네. 또 AS 많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오늘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